자, 그렇다면 남자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도대체 여자에게는 언제 선물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버젯에 선물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사야 되고, 남자들한테도 역시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서 오늘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느 정도 버젯에 선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자들이 진정 원하는 선물은 무엇이고, 또 선물의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고 나면 연애 상담, 그리고 이별 상담, 이런 상담 신청이 굉장히 많아져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 공통점을 제가 좀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이별을 결심하는 여성분들이 특히 더 많은 고민 상담, 이별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또 관심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 바에는 내가 그냥 헤어지고 말겠다, 이렇게 그냥 이별하고 싶다, 막 이렇게 화가 나서, 그리고 너무 서운해서, 너무 슬퍼서 그런 감정들을 다 담고 이제 저에게 그런 이별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렇게 이별을 해도 되는지 괴로워하세요. 도대체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여자들은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하나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남자와 좋은 관계, 그리고 많은 사랑의 추억을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도대체 크리스마스 선물, 그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예능 프로에서 최용림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자들은 한쪽 가슴에는 선물이 있고 또 한쪽 가슴에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남자의 잘못에 따라서, 또 남자에게 서운한 것의 그 경중에 따라서 선물로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용서될 수 없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자에게 어떤 서운한 점, 그리고 좀 화가 날 때, 이럴 때는 대충 여자의 마음을 달랠 때 선물만큼 좋은 게 없다, 선물이면 웬만한 여자의 마음은 풀어진다라는 그 최용림 씨의 그 깊은 여자에 대한 그 통찰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최용림 씨는 자동차에 늘 다양한 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선물을 준다고 해요. 그게 뭐 큰 선물이 아니라 뭐 작은 화장품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선물이라도 늘 차 안에 많은 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여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해준다고 해요. 아주 작고 부담 없는 선물이어도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선물은 훨씬 더 기쁨이 몇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선물로 여자의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에게 선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여자에게 선물이란 사랑과 관심입니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자들이 받고 싶어 하는 관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주 하는 연락, 그리고 말로 하는 애정 표현, 친밀한 스킨십, 이런 여러 가지 남자에게서 느끼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는데요. 저는 여자에게 있어 선물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장한 한 패키지에 담은 것이 저는 선물이라고 봐요.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그리고 친밀한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아도, 그리고 말로 하는 애정 표현이 좀 부끄러워서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선물로서 내 마음을 담은 것을 여자에게 전달하면 여자는 그 선물로서 이 남자의 마음을 그냥 다 파악합니다. 아, 이 남자가 말은 잘 사랑한다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참 속물스럽지만 여자는 그렇습니다. 여자는 받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받았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선물 받지 못하는 여자는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로 사랑해, 좋아해 해도 실질적으로 여자들에게 물질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없다면 여자들은 저 사람이 말만 나를 사랑하는 건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금전적인 지출을 하지 않고 나를 자꾸 사랑한다고 하네,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라고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과 관심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는 적절한 때 여자에게 당근을 주듯이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인색하게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물을 적대적시에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남자는 너무 센스 있고
또 매력 있고 또 남자다운 그런 존경하고 싶은 그런 남자가 될 거예요. 선물은 대화만큼 너무나 중요한 남녀 간의 이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선물만 잘할 수 있다면은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런 남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자는 그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닌 그 물질에 담겨 있는 그 사람 마음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실천하고 있구나,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남자들은 안 그러죠. 이건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여자들은 속물이다, 여자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진화적으로 봤을 때 생존 욕구에 의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에게 뭔가가 채워졌을 때 여자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여자의 생존 욕구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자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여자의 마음을 더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자에게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과시입니다. 자랑이에요. 자랑. 자, 인스타그램이나 또 여자들 동창회 이런 거 보면은 다 자랑입니다. 자랑. 특히 그 많은 자랑 중에서도 여자들은 내 남자나 내 남편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할 때, 그것을 과시할 때 여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요, 또 자존감이 올라가요. 크리스마스가 한국에서는 연인의 날이라면 여기서는 크리스마스가 온 가족 그리고 선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리스마스 날은 누구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큰 행사이자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있는 거예요. 선물을 주러 오는 산타.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자랑하고 싶어 하죠. 남자친구가 있다면 또 남편에게는 어떤 선물을 받았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물어보게 돼요. 나도 또 좋은 선물을 받으면 자랑하게 되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아무런 선물을 받지 못하면 내가 선물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슬픔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내가 과시할 것이 없다라는 그 자괴감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은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와, 내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구나. 선물이 트레이드 마크인 그런 의미 있는 날 선물을 받지 못한 여자들은 다 그 남자에게 그동안 눌러왔던, 덮어왔던, 그리고 참아왔던 그런 남자에 대한 서운함과 야속함이 그냥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물도 받지 못해? 그럼 내가 그 남자랑 만날 의미가 뭐가 있어? 그동안의 여자를 참게 만들었던 많은 그런 인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선물이 없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랑을 하고 또 거기에서 기쁨을 느껴요. 과시를 했기 때문에 난 이런 존재야. 나는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내 남편은 날 이렇게 좋아해. 내 남자친구는 이만큼 나를 사랑해. 이것을 과시하는 것이 여자들의 습성입니다. 남자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왜? 남자들은 자랑 안 하잖아요. 여자들은 자랑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속물 근성이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여자의 DNA에 그런 것이 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역행하겠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만큼은 여자가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쭈쭈 해주는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자에게 있어 선물은 바로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용림 씨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한쪽 가슴에는 용서가 있다고. 자, 남자에게 서운했던 거, 또 화가 났던 거,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 있던 거, 이 세 가지를 부지불식간에 녹일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는 바로 선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선물이 뭐라고. 참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웬만하면 남자를 내 자식처럼, 내 아이처럼 용서해주고 다시 내 품에 이렇게 품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들은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잘못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래서 여자들은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명분 없이 용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항상 아무 때나 용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명분이 있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자의 선물로부터입니다. 남자의 선물이 곧 사과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자에게 약속의 의미이기도 해요. 더 잘하겠다.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선물을 통해서 남자에게 서운했던 일, 남자에게 화가 났던 일, 불만스러웠던 일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한순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서해 줄 만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물을 통해서 그 남자를 용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서운한 마음과 서운한 감정과 바뀌고 싶은 거죠.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자에게 있어 선물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남자분들이 아신다면 여자에게 적절한 때에 선물을 잘 하시는 것이 내 여자와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내 여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묻는,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얼마만큼의 선물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그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썸 단계에서 처음 어떤 여성분을 알고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끼는 단계에서 선물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럴 때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면 안 돼요. 썸 단계에서는 부담 없는 선물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부담 없는 선물이라는 것은 카톡을 하면서 커피 쿠폰을 한번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스타벅스에 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날 커피 한 잔을 마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제가 누구누구님한테도 커피를 한 잔 사고 싶네요 하면서 커피 쿠폰을 딱 보내세요. 한국은 카카오톡으로 그런 커피 쿠폰을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자분들은 기대하는 선물이 있고 기대치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 없는 작은 선물이 왔을 때 이 남자 센스 있네? 이렇게 느끼면서 강한 호감을 느끼게 돼요. 그 센스의 호감을 느끼는 거죠. 남자의 선물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썸 단계에서는 부담 없는 선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좋아요. 케이크 한 조각,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되게 달달한 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누구님한테 보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달달한 케이크 한 쪽 드세요. 아니면 디저트 한 쪽 드세요. 이렇게 하면 와, 이 남자가 날 진짜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작은 행동에서 여자들은 의미를 둔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저는 사과를 매일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기억하고 여자에게 사과 한 박스를 보내는 거. 사실 이런 거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과일 한 박스 정도는. 그래서 얼마나 이 여성분에게 호감이 있고 또 여성분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선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썸 단계에서는 너무 크고 그런 비중 있는 선물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작은 선물을 여러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여자들은 선물을 받을 때 물론 남자와 어느 정도 교제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여자들은 남자가 큰 선물 한 번을 하나 작은 선물 여러 번을 하나 여자들은 선물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기억해요. 그래서 선물을 자주 하는 것이 훨씬 여자들에게는 효과적이에요. 큰 거 한 번을 하나 작은 거 한 번을 하나 여자들은 나는 그 남자에게 선물 한 번 받았다라고 기억을 해요. 아이러니하죠? 선물에 대한 의미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이혼할 때 이렇게 보면 자기 부인한테 언제 나한테 아침밥 한번 해줘 봤어? 라는 이야기를 다 한대요. 누구나. 그만큼 남자들한테는 여자가 아침밥을 차려줬느냐를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듯해요. 그렇듯이 여자도 남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특히 헤어짐을 결정할 때 언제 나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한번 해봤어? 언제 나한테 당신이 뭐 해준 거 있어? 여자들은 이렇게 선물로서 그 남자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잦은 선물을 한다면 여자의 서운한 마음, 또 여자의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그때그때 자주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귀게 되잖아요. 사귀게 됐을 때 그런 약속, 뭔가 서로가 우리 서로에게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선물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단 한 사람이 되자. 상징적인 선물이라는 건 약간 커플링 이런 것도 좋고요. 꼭 커플링이 아니더라도 좋은 선물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목걸이라든지 뭐 팔찌라든지 이런 선물 좋아합니다. 매일 하고 있을 수 있으면서 늘 그 사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항상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의 여자다, 나는 그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항상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 좋아요. 사실 꽃다발 같은 선물도 물론 여성분이 일하고 있는데 꽃다발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여성의 집에 처음 방문할 때 그때 꽃다발을 가지고 간다면 여성이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꽃을 선물 받으면 사실 들고 다니기도 되게 불편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꽃이 금방 시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집에 남자가 꽃을 사갖고 온다면 그 꽃을 집에 받아서 바로 이렇게 집에 그 꽃향기가 퍼질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집에 올 때 이렇게 꽃 한 다발을 사갖고 오는 그 센스에 되게 감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의 집에 방문할 때 꽃다발 선물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중간에, 연애 한 1년 정도 했을 때는, 자, 이때부터는 여자들이 바라는 선물을 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선물을 기대하는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4번의 날이에요. 생일날,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념일.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만난 지 몇 주년이라는 그런 기념일도 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뭐 결혼 기념일도 되겠죠. 이 4번은 절대 남자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4번은 여자들이 다 선물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365일 중에 4일, 365일 중에 이 4일은 선물을 안 했다가는 남자들이 1년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361일은 안 하셔도 되지만 4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신경을 써서 선물을 하셔야 돼요. 이 중에 가장 비중을 크게 선물해야 되는 날이 바로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생일은 그 선물 중에 내가 만약에 이 여자에게 100만 원의 선물 버젯이 있다 라고 하시면 생일날 50%, 40%나 50% 정도의 선물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생일날 어떤 선물을 하냐? 여자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거,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물론 여성분들이 갖고 싶은 건 끝이 없죠. 뭐 명품백도 갖고 싶어 하고, 뭐 비싼 것도 받고 싶어 하지만 선물에 그 한계는 끝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인데 몇백만 원,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뭐 카드빚을 내서 선물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물하는 남자들은 맞지 않아요. 선물이라는 거는 내 형편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부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내 남자친구가 그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 무리한 선물을 요구한다? 그럼 그 여성분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남성분들이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정말 날 존경하나? 이런 부분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나를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요. 여자들은 정말 절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여자들은 정말로. 그 다음 2번째로 또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날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날은 여자들이 선물을 받아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자랑. 그래서 아마도 한 20-30만 원 정도에서 선물을 하시면 웬만큼 뭐 아주 훌륭한 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20-30만 원에서 뭐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실용적인 선물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은. 그래서 옷도 좋고, 옷이나 뭐 가방이나 뭐 스카프나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하고 다닐 수 있으면서 또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선물 좋습니다. 꼭 비싸지 않아도 돼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에게 선물을 해줬다라는 거, 신경 썼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뭐 큰 선물, 부담되는 선물은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능력껏. 그런데 뭐 진짜 능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고 정말 많은,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여자한테 너무 인색하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한다면 그것은 또 여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서운하고 화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담아서 선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선물의 버젯은 각자 알아서 자기의 형편껏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로 잘 챙겨야 되는 날은 제가 봤을 때는 발렌타인인 것 같아요. 발렌타인 때는 여자들이 그 로맨틱한 분위기와 또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선물보다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그 상황과 그 분위기를 선물해 주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자주 갈 수 없는 곳, 정말 로맨틱하고 낭만이 있고 또 감성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둘이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정말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는 이런 느낌만 가도 저는 충분히 그것도 선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 마지막 날은 이제 기념일이죠. 뭐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난 지 몇 년 되는 그런 만난 날 기념일. 이런 기념일도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지내도 괜찮아요. 굳이 또 남자가 여기에서 또 선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면 좋지만 안 하셔도 기억을 하고 이런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좋은 곳에 가서 저녁 먹는 거 좋습니다.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챙겨야 여자분들이 섭섭해하면서 울며불며 이별을 고민하지 않게 돼요.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별할까 말까, 너무 서운하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물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분들도 왜 여자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겠어요? 남자들도 좋아하는 여자에게 정말 그럴듯한 선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남자들도 선물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아서인 남자도 물론 있겠죠. 내가 굳이 돈을 쓰면서까지 내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굳이 선물을 해야 돼? 내 마음을 알겠지? 또 귀찮아서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선물로서 여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본인들도 있어요. 있는데 여자가 선물을 원함에도, 그 원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들의 형편은 또 얼마나 안 됐어요. 얼마나 안 됐어요. 남자들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여자친구가 나가서 자랑할 만큼 아주 괜찮은 근사한 선물을 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뭐 장갑 하나 주고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라고 주기엔 자신도 부끄러운 거죠. 차라리 안 하고 만다, 내가 돈 좀 더 모아서 다음 생일 때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 좀 못 받았다고 해서 그걸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유,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저 사람도 나중에 더 많이 여기에 복리를 더해서 나에게 더 잘해주겠지, 아니면 다음 선물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말로 표현하셔도 돼요. 자기야, 나 크리스마스 선물 좀 기대했는데 못해서 좀 섭섭하긴 한데 다음 생일 때 좀 더 보태서 좋은 거 해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들이 부담은 느끼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쿨하게 표현해주는 여자한테 오히려 더 감사함을 느껴요. 이해를 해주는구나. 삐져서 막 나한테 비난하듯이 막 남자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남자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해주고 또 쿨하게 넘겨주면서 남자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여자한테 오히려 남자는 더 감사함을 느끼고, 또 다음에 더 의미 있는 또 더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마음을 써서 선물을 해줄 때 그걸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그 어떤 선물이든 남자의 마음과 돈과 그 다음에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할까? 남자들이 그런 거 결코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할까? 내 여자친구나 내 와이프가 어떠한 선물을 원할까? 생각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마음도 담아내죠. 시간과 돈과 마음, 이 세 가지를 다 써서 선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런 선물 싫으니까 다음부터 돈으로 달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늘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신경 써주는 당신이 정말 날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남자의 기를 살려주면서 여자는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서 또 용서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명하게 선물하시고 또 지혜롭게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 바이.